3. 시적인 것의 단념. 엘리엇은 시인의 직무가 주로 그리고 언제나 언어의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는 믿고 있지 않다라면서 개척 시대가 있고 한편 그 개척한 영역을 발전시키는 시대도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서 시의 개척이나 발전을 각 시대별 특성으로 구분지어 평이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개척이 없는 발전이란 불가능한 것이요. 시문학사라는 것은 개척의 지점들을 연결한 지도의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개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다. 발전은 개척에 뒤이어 오는 것이지만 개척은 발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때라도 발전의 시대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 시의 혁신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쇄신이 가능한 무궁한 창조의 영역인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개척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야 크게 보아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좋은 시인은 자신의 시대가 개척이냐 발전이냐의 성격과 무관하게 개척하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더 진전시켜 보면 좋은 시인은 자신의 시가 발전의 양상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를 추수하기보다는 발전과 동시에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며 몹시 소진적인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난한 일을 우리는 시에서 기대한다. 개척에서 발전까지의 면모를 보여준 예가 김수영이다. 혹자는 김수영의 마지막 시인 풀을 들어 그가 좀 더 살았더라면 풀과 같이 원숙하고 정련된 시들을 이후에 선보였을 거라는 기대와 아쉬움 하에 김수영의 시가 발전해 나간 양상에 고무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생존했다면 김수영이 풀 이후에 어떠한 시를 썼을지에 대해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풀과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김수영적인 혁신, 언술의 혁신은 사라지고 말지도 모른다. 문학적 정년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낙후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시라는 것은 개척적이고 언제나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부연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새롭다는 것은 동시대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언어, 동시대의 담화라는 육체 말이다. 그리하여 현재가 미중유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야 한다. 혁신이란 바로 현재를 전면화하는 일이다. 거기에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불확정성이 있다. 자유냐 세련이냐 개척이냐 발전이냐라는 지금까지의 구분이 실로 거칠고 딱딱한 분류임에 틀림없다 할지라도 이 양극의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어느 쪽의 시를 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시를 옹호해야 하는가 하는 애초의 우리의 문제제기는 명백해진다. 어디로 가고 싶다고 했었죠? 네?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나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근처였던 것 같은데요. 아, 핀란드요? 아, 핀란드. 맛도 없는 싸구려 와인을 몇 곱절의 값을 내고 마시던 저녁이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놀이터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을 거였다. 핀란드에는 왜 가고 싶어요? 그냥요. 겨울만 있잖아요. 추운 게 좋아요? 예전에는요. 김희강의 핀란드 부분. 새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새는 스스로 목욕함으로 일부러 씻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읽었다 새를. 키우지도 않는 내가 이 책을 집어든 것은 어째서였을까? 그러나 물이 사방으로 튄다면 랩이나 비닐 같은 것으로 새장을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황인찬의 구간조 씻기기 부분. 금요일 밤인데 외롭지가 않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집에 있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다. 줄넘기를 하러 갈까? 바닥으로 떨어진 몸을 다시 띄우는 순간엔 왠지 더 잘생겨지는 것 같다.
얼굴은 이만하면 됐지만 어제는 애인이 떠났다. 나는 원래 애인이 별로 안 좋았는데 싫은 티는 안 냈다. 애인이 없으면 잘못 사는 것 같다.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는 동안 시를 쓴다. 불경한 마음이 자꾸 앞선다. 근데 왜 내가 뭐? 그래도 31살인데 머릿속에선 이렇게 되뇌지만 나는 인정 못하겠다. 10시도 안 됐는데 야동을 본다. 금방 끈다. 그래도 31살인데 침대에 눕는다. 잔다. 책을 읽다가 다시 모니터 앞으로 온다. 그래도 시인인데 애인이랑 통화하느라 못 쓴 시는 써야지. 애인이랑 모텔 가느라 못 쓴 시는 써야지. 야동 보느라 회사 가느라 못 쓴 시는 써야지. 만두 먹어라 어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다. 다행히 오늘은 바지를 입고 있다. 이우성의 이우성 전문. 최근에 젊은 시인들의 첫 시집에서 한 편씩 골라보았다. 세 편의 시에서 공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시적인 것, 시적인 상태라고 여겨왔던 것의 일대 전환이다. 의미와 상징의 질서라는 겹겹의 숲으로 인도되었던 지금까지의 시들과는 달리 이 시들에는 그러한 숲이 없다. 원근법으로 이루어진 숲이 없다. 원근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다. 직물적인 상태로 보이는 이 시들은 지금까지의 시의 문법으로 본다면 문학적 재련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은 아직 비문학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들은 질서나 포장이 없는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의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에서 몸을 일으킬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시들은 시적 정연이라고 하는 길에서 무심하게도 튀어나와 있다. 이들의 문학사적 의의는 조금 더 기다려 시간의 판정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다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 같은 이 시들은 문학적 담화에서 일반적인 담화로 포진해 들어간 시들이라는 점이다. 소위 문학적인 것, 그 정제된 가공에서 몸을 돌려 일상어로 들어설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이고 일상어의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현 존재를 발견한다. 아직 관념화되지 않은 우리의 존재론이 가능해지는 순간을 본다. 문학에서 현재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몇몇 시인에게서 몇몇 작품에서 현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 말해야 한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문학적인 것, 시적인 것의 포기 위에서 가능해진 현재이다. 문학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문학적인 것의 포기를 통해 다시 가능해지고 혁신된다. 현재는 언제나 불시착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시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이다. 언어가 가장 왕성하게 운동하고 질서의 호의를 받지 않는 곳, 관습으로 촘촘해지지 않는 곳, 느슨한 곳, 여기에 시는 있어야 한다. 언어의 전선, 언어의 변방에 시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변방은 첨단이다. 우리가 옹호를 해야 한다면 시적인 것을 정제하고 추구하고 있는 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적인 것을 단념하는 이와 같은 첨단의 시를 옹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시가 여기에 있는 한 시는 소멸하지 않는다.